자, 반갑습니다. 대가디렉터의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드디어 성 소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딱 3개월이 지난 7월 15일 똑같은 15일 월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뵙습니다. 이번에는요, 지난 그 연초에 제가 엑스파일이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한 6강 정도를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성 소장의 이 비밀 노트를 열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하다가요, 이제 큰맘 먹고 다시 이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자, 정확하게 한 10강 정도, 10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텐데요. 하여튼 10강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잡는 데는 뭐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아셨죠? 자,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11일 날 각 언론사에서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요. 저는 이런 뉴스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뉴스냐면, 미리 이제 그 선행매매라고 그러죠. 미리 사둔 주식 종목을요, 방송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팔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뭐 억대의 시차익을 얻은 어떤 혐의. 그런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해서 김모 씨 33살 됐어요. 그 친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11일입니다. 검찰 얘기는요, 그 김 씨라는 그 친구가 모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로 입사했대요. 근데 애널리스트라는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이제 제도권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애널리스트는 증권 분석사를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증권방송에서 뭐 종목을 막 추천하는 친구들을요, 애널리스트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요, 아주 차명 계좌. 그러니까, 자기 계좌가 아닌, 자기 초삼촌에 사돈에 팔촌 해서,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00개 종목을, 무려 137차례에 걸쳐서 매수매도를 했대요. 언제부터 했냐면, 2009년 12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니까 일단 12월하고 1월은 빼고 2010, 2011, 2012년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이제 억대 시세 차익 그래서 한 7, 8억 번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1억 7천만 원이더라고요. 1억 7천만 원.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면서 하여튼 심한 경우에는요, 방송 중에 종목을 추천하고서 스마트폰으로 매매를 했다라니까 참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종목들이죠. 결과적으로는 1,000원짜리 동전주라든가 그런 종목들이죠. 빨리 움직이니까요. 아주 작은 거래량 가지고도 주가의 변동성이 큰 그런 종목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우리나라 또 국민 여러분들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싸다고 생각하니까 1,000원짜리는요. 삼성전자는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재밌어요. 영업이익이 이 회사가 2,000%가 늘어날 것이다. 3,000%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가 S전자에 납품하는 독점 기업이다. S전자. 우리나라 대표 전자기업은요. S전자 하면요. 삼성전자인 줄 압니다.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S전자의 납품을 하는 독점 기업이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요. 저는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케이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방송에서 공신력 있는 TV에서 나오니까. 그런데요. 이데일리 TV에서는요. 그런 전문가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이데일리 TV. 자,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캐치플레이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이데일리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요, 그겁니다. 이 친구가 어쨌든 잡혔어요.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좀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업계의 관행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업계의 관행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증권방송에 나오는 이땐 어떤 전문가들, 저를 비롯해서 다 관행이랍니다. 글쎄요. 아주 사사히 드시십시오. 관행인지. 관행이라는 이 단어 용어는요,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관행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관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 장관께서 이제 그만두시고 어디 로펌에 광장 김현장 이런 데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높은 데 계시다가 변호사에 개업하시면은 관행 이런 게 정관예우 이게 관행이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 대한민국에 사실
전문가들이 뭐 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낭떠러지에서 사람이 그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래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 등산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낭떠러지 중간에 소나무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친구가 옷이 소나무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 친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친구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덜 떨어진 놈 이러는 겁니다. 덜 떨어진 놈이라는 거예요. 사투리로 덜 떨어진 놈, 표준어로 덜 떨어진 놈.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에 재밌는 건요.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 관계자는 아마 검사님이 아니실 거고요. 거기에 이제 관계된 직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가 증권 전문가들이 그래? 부정거래로 돈을 번다는 세간의 소문이 그래?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죠? 그 만에 한 명이잖아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33살 먹은 그 김모군이라는 그 군이죠. 그죠? 그 친구가 이 덜미잡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야, 세간에 떠드는 소문이 정말이야? 라고 해서 뭐 어쩐 도덕성이 뭐 심각한 뭐 훼손을 이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을 참 흑백 논리로 보자면요. 아주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만에 한 명입니다. 그 친구의 기준을 보고 전체적인 어떤 전문가들을 절대로 매도해서는 안 되고요. 저처럼 또는 이델리나 뭐 타 방송에서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힘내시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철저히 하시고요. 이런 친구들은 하여튼 철저하게 저는 환영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심호흡 하시고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건요. 충격 비밀 노트. 차트 안에 숨겨진 비밀이란 내용을 가지고요. 또 아주 주어진 시간, 1시간 아주 기가 막힌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자, 이쯤에서 한번 심호흡 한번 하시죠. 숨을 한번 크게 들으시고요. 자, 정확하게 지금부터 15초 후에 다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하게 갈게요. 제가 화면을 우선 딱 보면요. 성 소장의 충격 비밀 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그 대가들의 투자법에서 아주 훌륭한 이델리 전문가님들이 어떤 전체적인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가 좀 색다르게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 좀 강의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동안 이제 공개하지 않았던 충격 비밀 노트 첫 번째 장을 넘기는데요. 차트 안에 숨겨진 비밀이란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서 제가 볼게요. 자, 요쪽에요. 제가 볼게요. 요쪽에 지금 상단에 보면요. 증권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 분석이요. 증권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증권 분석 뒤에다가 사자를 붙이면요. 사자를 붙이면 증권 분석사가 됩니다. 그래서 증권 분석사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덜 떨어진 녀석이 아니고 증권 분석사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애널리스트. 자, 그래서 증권 분석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내가 매수하고 매매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전에 X파일에서 제가 6강의 동안 여러분들한테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6강의 동안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지난 강의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한 3달 만에 다시 컴백을 했는데요. 이데일리 TV에 보시면요. 기본적 분석,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어떤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어떤 내용을 거기다가 소중하게 담아놨으니까요. 그 내용을 오늘 처음 저를 보시는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게 뭐지? 궁금해요? 예, 그래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유료입니다. 500원입니다. 정말이에요. 들어가 보세요. 자,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재무제표인데요. 자, 재무제표하면 딱딱하죠. 야, 골치 아프다. 야, 이게 마음 먹고 이 강의 들으려고 그러는데 재무제표?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까? 재무제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쓰시는 주부들이 쓰시는 그냥 가계부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요. 뭐 지금은 뭐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들 보면은 이제 그 탁구집에 어디 대포집에 가셔서 이렇게 또 장부다 이렇게 사인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장부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뭐 재무제표를 뭐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세무회계사도 아니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단 간단한 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내재가치와 시장가치입니다. 자, 내재가치, 시장가치 제가 얘기했죠. 내재가치는 그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요. 내 몸의 일부, 뭐 윈, 간, 어떤 쓸개, 하여튼 장 다 튼튼해야죠. 튼튼해야 됩니다. 내재 가치가. 튼튼해야 시장 가치가 좋은 거죠. 튼튼해야. 내가 총각입니다. 너무 튼튼해야 뭐 우리 내 결혼할 상대자를 찾고 그러죠. 맨날 그저 허구나 술이라 먹고 그러면요. 속이 다 망가지잖아요. 얼굴도 까매지고 그러면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 내재 가치. 자,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그 스토리텔링식으로 가면요. 우리 유현진 선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LA 다저스에서 열심히 잘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유현진 선수가 야, 이 친구 몸값이 연봉으로 한 100억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LS 다저스에서 이 친구를 50억밖에 안 쳤어요.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재가치, 유현진 선수의 내재가치는 100억짜리인데 시장 가치는 50억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친구 저평가돼 있구나. 그러면 눈독 들이는 친구가 있죠. 뭐 레드삭스나 양키스 이런 데서 저 친구 봐라 라고 하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LA 다저스에서 일단 기간이 끝나면 저 친구를 영입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간이 딱 끝나면 딱 내가 200억 줄게 이렇게 하면 200억 준다 그러면 내재 가치가 100억짜리인데 시장 가치는요 그만큼 더 오르는 거죠. 그게 바로 내재 가치, 시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기본적 분석에서 이것만 알으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 자, 복잡하죠. 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가 있는데요. 다 제가 얘기할 때는요 기본적 분석가도 매매할 때는 기술적 분석 차트 보고 매매하지 뭐 어디 허공에다 매매하는 건 아니죠. 제가 주가와 거래량 해서 여기다가 제가 X표를 이렇게 쭉 쳐놨습니다. 한 선으로 딱 사선을 거놨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 주가와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죠. 물론 주가는 속일 수 없습니다. 거래량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딱 사랑의 짝대기를 댄 건 뭐냐면 거래량은요. 여러분들, 자, 내재 가치가 좋습니다. 시장에서 볼 때는요, 잘 알려지지 않고요. 내재 가치는 참 좋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 친구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주가와 거래량을 보면요, 당연히 거래량은 없습니다. 자, 수급이 동반되면 매수 아닙니다. 수급이 동반되면요, 매도입니다. 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버냉키 이전에 FRB 의장이 누구였냐면요, 그린스펀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예요, 저하고.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동창회를 나갑니다. 동창회 나가면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동창회 나가면, 뭐 시골 같은 데는 이제 남자 여자 이제 공학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그래서 동창회 나가면 뭐 합니까? 처음에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밥을 먹습니다. 뭐 가끔 약주도 한잔 하죠. 그래서 좀 건너하면 이제 식사하고 그다음에 야 우리 2차로 이렇게 호프 한 잔 어때? 그러고 이제 또 호프집을 갑니다. 그래서 호프집을 좀 마셔요. 또 마시고 야 3차 노래방 한번 쏜다. 그러고 이제 노래방 이제 3차를 갑니다. 그렇죠? 자, 이쯤 되면 시간이 12시가 넘습니다. 그러면요 오야 돼요. 그죠? 아무리 동창이라도 12시, 1시, 2시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집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아셨죠? 잘 들으세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하게 취하고 흥청망청 될 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꼭지라는 거죠. 거래량 엄청나게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을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시장 가치 대비해서 이게 고평가된 건지 저평가된 건지 그 가격이 맞는 가격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어떤 이런 친구도 있어요. 동창회 딱 나가면 식사 시간이 한 거예요. 한 11시쯤 딱 가가지고 너 지금 어디니? 노래방이야? 그 어디 노래방이야? 나 그리 갈게. 맨정신으로 술도 안 먹고 그냥 실컷 놀다가 오는 친구도 있어요. 멋진 친구예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여기 밑에 잘 보세요. 기관 개입이에요.
기관 개입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재 가치 좋습니다. 자, 이 회사 내재 가치 참 좋아요. 시장에서 보니까 내재 가치가 보니까 내재 가치가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때에 기관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기관 그러면 여러분들 뭐 전문 투자자가 있고 개인 투자자가 있고,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입니까? 전문 투자자입니까? 아니죠. 전문 투자자는요, 돈도 많아요. 정보도 정확하고요. 그리고 어떤 매매하는 기술이 뛰어난 친구들을 전문 투자자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은 일반 투자자가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는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저 개미 투자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네들이 얘기할 때 우리한테요, 호구 이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일단은 제가 박자를 맞출게요. 10,000원짜리인데 시장에 5,000원인데 거래량이 없어요. 주가는 5,000원짜리인데 거래량이 없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기관이 개입됩니다. 연기금, 투신, 보험 이쪽에서요. 거래량이 하루에 7만 주, 5만 주 이런데요.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못 삽니다. 왜 못 살까요? 왜 못 살까요? 왜 못 살까요? 내가 2,000만 원 있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000만 원을 거기서 시장가로 사면 상한가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요, 거래량 좀 많고요, 후끈달끈한 거, 그냥 시장가로 탁 쳤을 때 매수, 시장가로 팔았을 때 매도 이런 걸 원하죠? 그게 이미 3차 간 겁니다. 노래방에서. 뭐 일부는 쓰러져, 뭐 거기서 이렇게 채가지고 채서 자기도 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죠? 하여튼 자기 남편이든 자기 아내든 동창회 나가는데 새벽 뭐 1시 정도 되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요, 그건 안 돼요. 자, 다음 장을 넘어가면서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오늘 한번 짚어볼 게 뭐냐면요, 기준과 원칙이에요. 자,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애가 기준이고요, 둘째가 원칙이라는 애입니다. 아셨죠?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요. 첫째가 기준이고 두 번째가 원칙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준, 이게 기준입니다. 뒤에다가 제가 가로 열고 선이라고 표시했어요. 기준선. 많이 들어봤죠? 보조지표에서 보면요, 옛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보조지표를 보면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기준선을 어떻게 찾냐면은 간단해요.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수형은 쉽게 갑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보율, 그다음에 BPS, 이걸 이제 청산가치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이제 비율, 레이쇼, 비율로 나타난 것을 PBR이라는데 이러면 어렵죠. 그죠? 제가 또 스토리텔링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내 친구가 무슨 장사하냐면요, 김밥집을 합니다. 김밥집을 하는데 제가 만났어요. 야, 너 장사 잘 되니? 그러니까요, 그 친구가 장사 그냥 그래. 나 요즘 장사 안 돼갖고 너무 죽을 맛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 남는 것도 없겠네. 이게 영업이에요. 남는 것도 없지. 그 아줌마 둘 쓰고 김밥만 하는 아줌마인데 그 월급 주고 나면 좀 그래.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하니? 너는 적자면은 뭐 생활은 어떻게 해? 그럼 이제 그 부채 비율 나오는 거죠? 은행이 이제 부채 비율 쓰는 거죠. 나 그냥 빚어뒀어. 그러면은 너 통장에 너는 돈은 어떻게 됐어? 벌써 다 거덜난 지 옛날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요. 그겁니다. 그죠?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내 친구가요, 설렁탕 집을 차렸습니다. 설렁탕 집을 차렸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그 친구 이름이 이제 광식입니다. 광식이를 만나러 딱 갔는데 식당 앞에요, 줄이 한 100m 딱 서 있는 거예요. 100m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딸래딸래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니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아저씨 줄 서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광식이가 제 친구인데 난 사장 만나러 왔어요. 아저씨 우리도 사장 만나러 왔거든요. 줄 서시라니까요 이러는 거죠. 아니 나는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사장 만나러 왔다고 광식이가 나옵니다. 시끄러워서. 그래서 이제 가게 앞에 파라솔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광식아, 너 대박이다. 야, 손님이 이게 어쩌게 된 일이야? 라고 하니까, 그냥, 괜찮아.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매출이, 그죠? 그죠? 그냥 줄이 100m 서 있는데, 야, 너 돈 많이 버니? 그러니까, 영업이익입니다. 어때? 많이 벌어? 그냥 먹고 살만해. 자꾸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먹고 살만하대요. 예. 제가 얘기했죠? 돈 꺼달라고 안 해요. 그래서, 야, 너는 뭐 은행에서 뭐 대출 얻어 쓸 일은 없겠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은행에서 전화 무지하게 와. 왜? 너 대출 뭐 받아 쓴 거 있어? 아니, 돈 쓰라고. 여러분들, 그죠? 가끔 이제 휴대폰에 삐리릭, 이제 뭐 1588 뭐뭐뭐에서 전화 와서 이제 전화 딱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뭐 어디 뭐 은행인데 뭐 고객님 뭐 대출 뭐 이렇게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전화 옵니다. 그럼요, 저는 조용하게 그냥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끊습니다. 자, 그게 부채 비율이고요. 그러면 야, 광 씨가 돈 벌어서 너 어떻게 하니? 그렇죠.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거죠. 그렇죠? 3억이든 4억이든 딱딱 넣어놓는 게 그게 유보율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광식이의 설렁탕 가게를 쭉 봤을 때는요, 요걸 합산해서 청산가치, 그러니까 광식이가 딱 그만두는 겁니다. 나 설렁탕집 그만해야지 라고 했을 때에 그게 청산가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청산가치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B만 기억하면 돼요. BB라는 건요, 북약자입니다. 장부상 가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PBR은 배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퍼센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배수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비율이니까 이 청산 가치를 정확하게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가 항상 큰아들 기준으로 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그러기도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학교 다닐 때 지금은 그럴 일 없죠. 그죠? 예전에 제 학창 시절에는요, 꼭 월요일만 되면요, 아침에 집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점심 먹고도 집합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전교생이 딱 모여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딱 올라와요. 그래서 앞에 너 기준! 그러죠. 그러면 그 친구가 기준! 이러죠. 그죠? 근데 저는 기준! 이러지만, 그죠? 기준! 그죠? 다시 너 기준! 그럼 기준! 그러죠? 자. 이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양팔 간격 좌우로 벌려 그러면 하나 둘 야 이러죠. 그러고 국민체조 숨쉬금도 그죠? 국민체조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또 기준 그럼 기준 그래서 다 해쳐 모여 그러면 하나 둘 야 뭐 이런 거죠. 기준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셨죠? 기준선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청산 가치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아셨죠? 기준으로 상하 그러니까 상하 일단 몇 퍼센트씩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하죠. PBR이 0.5배 이렇게 하죠. IMF 때 다 0.5배 했을 때 외인들이 미친 듯이 들어와서 아주 그냥 떼돈을 벌어갔었습니다. IMF 때 아시죠? 깡주시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혹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뭐 기관 여러분, 뭐 기관이 제 방송 보겠어요? 자,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부의 부채라는 게 있어요. 부의 부채. 여러분들 HTS에서 보면은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게 보면 자료가 틀릴 수 있다, 오류가 날 수 있다. 또 그 회사 회사에서 또 준 자료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책임은 네 책임이야라고 하죠. 자, 잘 들으세요. 대차대조필 현재요. 기업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그러니까 셈해서 올리지 않은 부채를 우리가 부의 부채다 이렇게 해요. 부의 부채다. 자, 잘 들으세요.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부의 부채는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계 담당자의 회계에 대한 무지. 아니, 회계 담당자의 회계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격리 여직원이, 격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가씨는 뭐예요? 그래서 비롯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부의 부채가. 그러면 이제 회계 담당자의 이 친구는 뭐냐면요. 옛날에 그 탱자다방에 그 업계에서 오봉이라고 그러죠. 그죠? 차 나르는 아가씨 있잖아요. 그 김양이에요. 김양이 이제 커피 배달에 와서 껌을 씹는 소리가 짝짝짝짝 너무 이쁘게 씹으니까 사장이 야, 너는 껌 씹는 소리만 들으면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야, 너 격리해 하고 격리시킨 거죠.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가 회계에 대해서 무지해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아유, 저 껌 씹는 소리. 자,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 친구는 커피만 타는 거예요. 자, 회사의 악화된 재무 상태. 그렇죠. 경영 실적을 분식하려는, 여기서 김밥 라면이 아닙니다. 분식이라는 것은 이중장부예요. 장부를 거짓말로 쓰는 거죠. 하나는 진짜 안 좋은 그대로 쓰고 하나는 가짜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연초에 있었던 그거 아닙니까? 아시죠? 그 결국에는 그 회사 상장 폐지 됐죠. 그죠? 자, 분식하려는 의도에서요. 자, 고의적으로 일부러 자, 은폐, 숨기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멀쩡했습니다. 회사가 매출액이 어쩌고 영업이익이 어쩌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대표이사 바뀌면 끝장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그래서 뭐 소액주주들이 모이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1,000원짜리,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떤 전망도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세요. 4월 달이 되면요, 예? 일단 결산 회계 보고서 하면 이제 사업 보고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4월 달이 되면 내가 1,000원짜리 회사를 갖고 있다. 2년 연속 적자 회사야. 올해도 적자일 것 같아. 어쨌든 기관이 사지 않아. 그런 종목이요. 2월 달 안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4월 달 되면 상장 폐지 되니까요. 4월 달이 지나서 5월 달까지 버티고 있으면 재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팁 하나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도산한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다예요.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거래처에다 갚아야 될 돈을 안 갚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또 뭐냐면요, 사채시장에서 빌려다 씁니다. 사채시장에서 돈을 엄청나게 빌려다 씁니다. 이 빚 같은 것을 회사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무에서 올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액의 부채가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준이라는 거는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거죠. 자, 제가 뭐라고 쓰냐면요. 그래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우발 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우발이라는 건요, 그거예요. 성수항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요즘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도 이제 국지성 호우해서 그냥 가만히 멀쩡한 하늘에 막 쏟아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비가 제가 길을 걷고 있다가 비가 갑자기 날씨가 흐리더니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갑자기 넥타이를 풀고요. 우통을 벗습니다. 그리고 속옷 차림, 러닝과 팬티 바람에 딱 신발 딱 벗고 막 웃으면서 뛰어다닙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발이라고 그래요. 우발. 아셨죠? 금방 이해가시죠? 그래서 부채는요, 가만히 멀쩡한 애가 우발 채무입니다. 네? 요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어떤 관련이 있느냐? 잘 들으세요. 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미친 우발 채무는 대차대조표의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발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준은 됐습니다. 기준은 잡는 법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 원칙이를 찾아갑시다. 원칙이, 기준이와 원칙이. 자, 성소장의 숨겨놓은 비밀 노트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올라갑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이야기 하죠. 전에도 이제 한번 살짝 언급해 드렸던 건데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영어로 탑다운, 그러니까 버텀업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탑다운이 뭐다? 탑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 회사가 우선 그 회사보다는 이제 경기를 보는 거죠. 야, 지금 경기가 어떨 것 같아? 경기 좋을 것 같아. 그래? 많이 좋아졌어. 그래? 그러면 이제 뭐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한참 좋은 산업이 어떤 거야? 뭐 철강이야? 조선이야? 건설이야? 뭐 증권업이야? 자, 업황을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산업입니다. 인더스트리. 그걸 보죠.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경기 좋아? 경기 좋아. 그죠? 회사.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행지표거든요. 주가는 선행지표입니다. 주가가 가고,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가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주가가 먼저 가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시가 나오거나 호재나 악재가 되면요. 어쨌든 주가가 먼저 움직이죠. 그죠? 오늘도 먼저 움직였습니다. 중국의 GDP 문제, 오늘 뭐 이상한 일이 거래소에도 벌어졌었죠. 그죠? 시세가 15분 정도 늦게 지연해서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걸 좀 큰 피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어쨌든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주가가 가고요. 그러니까 선반영된다라고 하죠. 주가는 선반영되는 겁니다. 그죠? 먼저 움직이죠? 그게 바로 전문 투자자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죠. 아무리 뉴스를 뒤져봐도 모르고요.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장 초반에 빠지다가 주가가 반등하죠.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그죠? 네, 중국의 GDP, 2분기 GDP가 7.5%. 대단한 겁니다. 7.5%면. 자, 보세요. 그 나라에서. 자, 이게 이제 탑다운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텀업은 뭐냐면요. 이게 보텀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회사 딱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옵니다. 제가 누구예요? 성대리입니다. 네, 성대리, 성과장, 성부장. 뭐가 날까요? 그래, 성대리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 딱 찾아와요. 저한테. 그래서 성대리님, 그럽니다. 예. 좋은 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좋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돈이 한 2천만 원 있는데 몰빵할 좋은 종목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보통업이죠? 자, 종목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요? 예? 예. 이제 귓속말로 얘기하기 저도 이제 귓속말에다가 좋은 거 있어요 그러죠. 그래요? 알겠어요. 사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계좌 통원거로 이제 그 종목을 2천만 원을 샀어요. 그렇죠? 샀어요. 그래서 이제 딱 일어나더니 이제 고객이 이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히 가십시오 고객님 그랬더니 두 발 딱 뛰더니 뒤돌아서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신 종목이 업황이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산업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업황이 괜찮나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증권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잘못 샀어요. 제가 사긴 했습니다만 아마 곧이어 상폐될 거예요. 이러지는 않죠. 그죠? 기가 막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겠죠. 그죠? 그러잖아요. 안심하고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분이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성대리님. 그래서, 그랬더니,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에 IMF에서, 일단 경제 성장률을 세계은행에서도, 지금 낮게 지금 잡고 있는데, 이거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이런 얘기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주식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가요. 그런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요. 자, 보통업입니다. 네? 탑다운이 아니라 주가 이거를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딱 그림을 보면서 그림으로 봐요. 동양화, 산수화 죽인다야. 이야, 그림 죽이는 걸? 그러고, 거래량 봐봐. 거래량 들어와서, 오케이, 매수 이러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정신 나간 짓이라니까요. 아셨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지금 화살표 자리 잘 보세요. 저 자리가 2,300원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꼭꼭, 숑숑숑 2,300원. 오케이, 2,300원. 자, 밑에 볼게요. 자, 밑에 보고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확대해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게 97,000주입니다. 기억하세요. 거래량 97,000주입니다. 자, 두 번째 라인은 여기를 기준으로 쭉 선을 냈더니 32만 주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때 당시에 화살표 이 자리에 여기를 기준으로 9만 주니까 이때는 몇 주겠어요? 2만 주, 15,000주, 3만 주, 4만 주, 이렇게 흘러가겠죠? 당연하죠? 그렇게 가겠죠? 예. 자, 기억하세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때 당시가 2,300원대입니다. 최저점이 2,300원대라는 거 기억하셨죠?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죠? 저게 뭐지? 저 종목이 뭐지? 왜? 종목 이름을 안 썼으니까.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 되면요. 경제신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고레가와 긴조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의 고베가 아니라 고레가와 긴조가 주식의 성인입니다. 제가 그분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그분 말씀이 주식을 처음 시장에 입문해서 방송을 보거나 33살 김목은 넉 빠진 녀석 그 방송을 보거나 그리고 또 검찰 관계자는 그래 이게 세간의 소문이 진짜 이러지 마십시오. 자, 고레가와 긴조가 주식 처음 입문해서 뉴스를 본다든가 여러분들 내지는 뭘 보는 거죠? 그래 신문을 뒤척에다가 이게 뭐야 좋은 거네? 라고 해서 사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매주 월요일에 보면요. 증권사 주간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증권사 주간 추천 종목. 자, 저저번 주일 겁니다. 이번 주 말고 저저번 주에 경제신문을 뒤져보면요. 증권사 주간 추천 종목에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요. 바로 하이소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는요. 하이소닉에 대해서 전혀 어떤 불만을 갖고 있거나 그건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내 기준과 원칙을 여기다 대비를 시키는 거죠. 자, 거래량 기억하셨죠?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자리가 지금 한 70만 주, 8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거래량이 이때 9만 주를 기점으로 해서 딱 그러면요. 주가는 지금 2,000원에서 8,000원까지 갔는데 거래량 수급 가격 거래량 오케이, 매수, 이게 3차입니다. 1차, 2차, 3차에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4차, 이거 큰일 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잘못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들어가면 결국에는요, 주가는 빠지게 돼 있죠. 왜?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 크게 뜨고 하나씩 확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annual이라고 돼 있어요. annual. 이건요, 연입니다. 이거 한글로 쓰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글로 쓰세요. 요쪽은요, 넷쿼터 분기고요. 여기서 보면요, 그냥 대충 봅시다. 2010년도에, 자, 이거를요, 억 단위인데요. 단위가. 그냥 제식대리겠고요. 야, 2010년에 얼마 벌었어? 287만원 벌어갖고, 야, 5만원 적자 봤어. 야, 그래요? 그러면 2011년은 어떻게 됐어? 497만원 벌어서 16만원 남았어. 그래? 작년에는 어땠냐? 483만원 벌어가지고 76만원 벌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 매출액도 볼게요. 매출액. 자, 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왼쪽을 지금 보면요. 왼쪽을 보면, 제가 이쪽에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보면은요. 여기 영어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estimate라고 해서요. 이거는 추정치.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야. 야, 그냥 추정치.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할게요. 통박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분기에, 2분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어닝 시즌 돌입했으니까 나오겠죠. 자, 1분기에 1, 2, 3월 달에 86억 벌고요. 마이너스 9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나올까요, 이 회사가? 물론 얘 추정치대로 113억에 10억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다. 이 친구 아시겠죠? 인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아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확대해서 아우 고생 너무 하죠. 그죠? 잘 보세요.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자, 부채 비율을 좀 보실까요? 부채 비율은요 그거죠. 여기가 지금 23% 이렇게 됐는데 IMF 때 기억하세요. IMF 때 깡드시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 그때 당시 부채 비율이 1200%, 800% 그랬죠. 그래서 깡드시가 그랬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저 부채 좀 줄이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부채 줄여! 이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거시기 부채 좀 줄여 이러니까 사람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어로 얘기했는지 영어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석을 잘못하신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부채 줄였더니 사람을 자르거든요. 자, 그분들이 지금 다 닥집합니다. 자, 유보를 보실까요? 이게 1000% 797번. 이게 자본금 대비 10배, 7배, 8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요. 이런 유보율이 좀 있어야 통장에 넣는 돈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상황 현재 봐서는요, 이 회사가 지금 8,000원, 9,000원인데, 글쎄요. 자, 이 회사가,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모르면요, 죄가 아니에요. 알려고 안 하는 게 미련한 거죠. 자, BPS 볼까요? 이때요. 자, 이때가 2,800원. 아까 보셨죠? 2,000 얼마? 자, 3,000원,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젠가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FM 가이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니, 올해 추정치가 얘가 4,000원짜리래요. 그리고 내년이 7,000원. 그 다음에 2014년이 7,000원, 2015년이 11,000원. 누가 물어봤어요? 그죠? 누가 물어봤냐고요. 아니, 내일 일도 모르는데, 아유, 참나. 아유, 참,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예, 그래요. 훌륭합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멋진 회사입니다. 예, 멋진 회사입니다. 감사해요. 멋진 회사입니다. 자. 다시요. 제가 확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갈게요.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훑어가서요. 자, 지금 빨간 선 근자리 잘 보시고요. 여기서부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똑같은 그 회사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요. 요렇게 내가 지금 박스를 쳐놨습니다. 여기서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음봉이 네 개고 여기는 음봉이 세 개인데요. 자, 기억하실 거. 자, 2011년 12월, 그러니까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을 기억하십시오. 작년 8월 달. 지금이 7월 달이죠? 작년 8월 달 기억하세요. 작년 8월 달 기억하세요. 아셨죠? 기억하실 수 있죠? 네, 작년 8월 달 기억하세요. 아셨죠? 예, 작년 8월 달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선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 거래량 제가 여기다 이렇게 좀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거 2011년 12월이 아니고요. 그때하고 1월 달하고 겹치는 그 계절인데요. 그 달인데 이때 당시가 80만 주입니다. 거래량이 80만 주입니다. 이 회사가 80만 주 거래량을 딱 띄워놓고요. 그리고 긴 장대 양봉 하나 발생한
종가 부분에다가 손을 대놨더니요. 2,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이 회사 기준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그 기준이고 여기서 4개 음봉 내리고 여기서 3개 내리고 여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자, 잘 보세요. 찾으러 가죠. 여기 기준이가 누굴 찾으러? 둘째 아들, 그러니까 동생이죠. 누굴 찾으러 갈까요? 동생. 원치가를 찾으러 간 거, 원치가. 그러니까 간단하죠. 80만 주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무조건 원치기를 찾으러 가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자리죠.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매수는요, 주식, 자, 차를 그렸습니다. 이게 뭐죠? 벤츠입니다. 얘는 뭐요? 얘는 뭐 BMW, 마흐바우입니다. 이런 차들이 이리 지나가는 거예요. 얘가 왜 이 차가, 얘는 다시 가네요. 돈을 싣고 와서 다시 뭔가 갑니다. 야, 뭔가 조짐이 이상한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일까? 이 친구들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아까 그 자리, 이 라인은요, 제가 노트로 한 장 연 건데,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제목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3년 동안 장고 끝에 이걸 연다는 겁니다. 자, 돈가 단손 웃기고 있네. 잘 보세요. 이 거래량이 80만 주입니다. 그죠? 마흐바우 나오고요. 이 자리입니다. 그죠? 나와! 이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가 목표가라는 거예요. 이때 이후에,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거를 저번 주에 모 증권회사에서 주간 추천 종목으로 추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잊어먹었어요? 작년 8월 달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작년 8월 달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작년 8월 달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8월 달 기억하라고 그랬죠? 8월 달 기억하셔야죠. 그죠? 8월 달. 이게 작년 8월 달인데, 여기서 지금 점선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딱 부딪히는 이 점선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여기서 나는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요, 거래량이 아니라 기관 순매수, 기관 보유 수량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래량이 분명히 없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는데, 아이고, 시계가 풀러지네. 자, 거래량이 없는데, 들어오잖아요, 기관이. 그렇죠? 기관이 들어오잖아요. 아니, 2,000원에서 여기까지만 가도 4,000원이니까, 야, 많이 벌었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이후에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벌리는지를 잘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여기다가 드디어 노트 하나를 열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XA 라인. 자, 박현빈의 샤방샤방 S 라인이 아니고요. 요거는 XA 라인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를 제가 우선 열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분명히 기관이 들어오기 전에 저쪽에서 뭔가 물고 오다가 탁 걸리는데 역으로 자, 쉬어보는 겁니다. 음봉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좀 화면을 크게 키워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부터는요, 마음 편하게 그저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오늘 거래량이 7만 주, 5만 주, 그러면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내일 거래량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매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랬다가 아까 봤듯이 어떤 현상이 나와요? 거래량이 갑자기 아까 저쪽 기준에 70만 주, 80만 주 일어났던 그 기준, 종가 부분이 그 회사의 BPS 바로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최근의 거래량이 얼마? 그렇죠. 70만 주, 80만 주가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린스폰이 얘기했던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야 되고 회식 나가서 저녁에 소주에 소맥을 드시고 2차 맥주집 갔다가 3차 노래방 갔다가 웬만하면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죠. 또 집안에 걱정하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냥 꼬꼬꼬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술집에서 그냥 자버리면 뭐 출근도 못하고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자,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는 빼야 됩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내 돈 들어갈 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보면서 와우 차트 이쁘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들어가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왜 들어올까요? 왜 들어올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없는데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쭉 올라가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8,000원, 9,000원대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자료가 지금 2월달 자료로 안 나오는데요. 들어가서 보세요.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요. 하이소닉이라는 종목인데 원래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확대해 놓은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다? 자, 이거 보실까요? 이게 차가 아까 들어온다고 그랬죠? 아까 차 그려놨죠? 차 들어오죠? 이게 BMW, 마흐바우, 7억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 차. 이거는 아마 벤츠인가요? 이런 차들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냐면 얘네들이요, 기관이거든요. 얘네들이 여기 와서 산다, 이런 표현으로, 산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놨어요. 강의 깔끔하죠, 그죠? 박수 치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래량 없을 때 이때 매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이때 매수 안 하십니까? 왜 못 하십니까? 왜 못 하십니까? 자, 마지막 차. 뭐 공간이 없어서 더, 이제 차가 쭉 밀려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시쳇말로 환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래량이요. 하루에 7만 주, 5만 주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래량이 없는데, 그 회사의 기준이 내재 가치가 2,800원, 3,000원짜리야. 그러면 사지 마. 그러다가 기관이 들어오고 막 차들이 왔다, 이제 차는 안 나옵니다. 차트에. 근데 막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여러분들은요, 슬그머니 그냥 뭐라고 그랬죠? 그냥 묻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조금씩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우리나라 몰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종잣돈, 여윳돈이 시드머니가 뭐 1억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200이나 300 정도 가지고서요, 조용히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8,000원 갔다고 해서, 1억 들어갔으면 2억, 뭐 얼마가 되고 3억이 되는 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럼 인생 끝납니다. 자, 기관 순매수, 기관 보유 수량 잘 확인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돌려! 이야! 이 자리입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요. 이거 다시 한번.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돌려! 자, 한 바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추가 매수하면 되죠. 올랐어요. 어떻게 하죠? 올라도 걱정입니다. 발발발 떨고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안 되죠. 뭐라고 그래요? 이 자리를 자네 딱 걸렸어!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자리부터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를 하다가 아니면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죠? 기준선이 있으니까. 그러고서 기관이 들어온다라고 그러면요. 그냥 매수해서 후다다다닥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이 자리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자리 돌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자, 비밀 노트를 피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5, 20, 60, 120과 성소장의 A1 이평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확실하게 뒤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요. 공지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델리온 풍류클럽에서 장중에 8시 40분부터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자막 나가나요? 제가 강의가 있습니다. 네, 무료 방송을 특별하게 제가 장중에 무료 방송 열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오늘 이런 내용들 또 한번 같이 또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많이 옵니다. 비도 많이 오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나의